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경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장경식 의원을 의장님으로 선출했습니다. 11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 의장님은 전반기 슬로건으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포병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특위, 독도 특위 등을 구성을 통해서 도정 현안을 다루고 있고, 특히 대집행부 관계 설정을 위해 기존에 없던 일문 일답을 도입해 집행부 견제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 회장님을 모시고 취임 100일 소회와 그동 앞으로 향후 2년간 도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늦은 감이 있지만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에게 의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장경식 의장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 성원 덕분에 지금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우리 도민들과 또 의회 내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뭐 정책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도의회는 뭐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본연의 의미인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안을 또 제시를 하고, 지금 우리 경북도는 그 장기적인 그 경기 침체, 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참 당면 현안들이 많습니다. 시기가 너무나 그 엄중합니다. 이런 때 우리 그 11대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의회의 그 존재감을 좀 분명히 하고 도민들로부터 더욱 든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회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운영 방안들을 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또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11대 전반기 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이제 경북대 의회 운영에 관한 보관이라든지 향후 2년간 어떻게 또 의회를 이끌어 가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관용 12년 시대를 또 마감을 하고, 이철우 도지사 시대가 이제 출발선에 서 있고, 또 이영호 교육감 시대를 마감하고, 임종식 교육감 시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11대 이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또 엄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다양한 어떤 그 운영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특정 정당 위주로 또 의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분, 또 무소속이 9분, 바른미래당도 1분, 또 60분 중에 41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과거 같으면 50 몇 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엄중한 어떤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우리가 그 관행들이 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반성을 합니다. 그런 낡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의 그 관계, 또 우리 도민들이 그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그 의회가 스스로 어떤 그 진전된 또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도민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행동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그 경북도의회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경북도 의원들이 전체 60명 의원인데 30분이 이제 초선 의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도의회 내에서 특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자력 특위, 독도 수호 특위, 뭐 공항 이전 특위 등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위의 어떤 주요 내용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9대 때는 그 60.3%가 이제 초선 의원이었고 37분인가 하면 뭐 그래도 그다음 10대 때는 58.3%가 초선이었고 지금은 60분 중에 30분 딱 절반 50%가 이제 초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초의회를 경험한 분은 또 뭐 10여 분 되고 그 중에는 또 시군의회 의장 또 부의장 출신들도 뭐 한 7, 8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정당 분포가 또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이 운영이 뭐 다 도움이도 보셨지만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건도 의회 의사 일정에 누가 보이콧하거나 그런 거 없이 우리 의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도민들 걱정 안 끼치고 협치를 잘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회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그 상임위원회 7개 외에 특별위원회를 이제 7개를 구성했죠. 그 중에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 다음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제 법정특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지역의 그 중요한 그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또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 5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그 지금 신청 지역이 이제 군위 의성입니다만은 이게 민간공항과 K2가 함께 제때 빨리 이쪽으로 이전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지방을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구시나 또 정치권 또 지역민들의 어떤 그 의사통일 이런 것들을 또 해내기 위해서 이제 통합 신공항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독도 수호 특별위원회는 뭐 이거는 과거부터 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해서 그 일본은 날이 갈수록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그 일본의 그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군 독도리를 관할하고 있는 뭐 행정 어떤 지역으로서 우리 경북도의회가 책임성 있게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또 이렇게 펴고 일본의 어떤 야욕을 또 본세내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또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활동들을 앞으로 또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국에 89개 지방이 이제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북에는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 그 도정 또 도의정의 최고의 어떤 당면 과제를 삼고 이 부분만큼은 지평과 손을 잡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또 2세도 낳고 또 젊은 외부인 사람들도 많이 우리 경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다음 그 네 번째는 그 지진특위죠. 재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났고 작년 11월 15일은 포항에 또 지진이 나서 지금도 이재민이 많습니다. 뭐 복구가 아주 더디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그 주민들이 상당한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또 뭐 재정 지원이라든가 정책 지원, 특히나 이제 그 법률로서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 개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또 선도적으로 좀 해나가려고 지진특위를 만들어 놨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력 특위. 그 이제 원자력 특위는 과거에는 원자력 안전특별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얘기를 뺐습니다.
뭐 안전이 안 중요해서 뺀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그 원전 수가 경상북도가 절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경제,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 아주 그 일자리 문제, 이게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아주 참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물론이고 원자력 어떤 그 정책을 우리 도민들의 어떤 바람대로 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아마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 5개 그 활동에 대해서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의 5개 특위의 향후 역할이 더 기대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원래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예정이 되고 준비가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때보다 이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도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한 어떤 구상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이제 위원회별로 소관 뭐 실국 또 우리가 출자 출연 기간 우리 경북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죠. 11월 이제 7일부터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11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조선 의원님들도 많은 어떤 자료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내고 또 문제점을 또 찾아내고 동시에 우리 의원들도 대안도 제시를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뭐 찾아 들춰내고 뭐 야단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그 당초 예산도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리 추경이 본래 연말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지금 영덕 그 수해가 뭐 심각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좀 동절기가 되기 전에 좀 뭐 지원을 좀 해서 그 고통을 하루라도 좀 빨리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평부에다가 우리가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 조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그 당초 예산 지금 이제 이철우 또 임종식 그 이 양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바뀌어서 처음 이제 편성을 해오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과거와는 좀 많이 안 다르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구 상객동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여기 온 지 이제 2년 거진 8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청이 신도청 시대를 열어서 3년이 가까워지면은 또 새로운 어떤 그 판을 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 동력 축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 중앙점을 두고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새로 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 집행부가 뭐 과거에는 좀 뭐 선심성 예산 또 예산을 뭐 이중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 비효율적 예산 이런 뭐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그런 그 옳지 못한 그런 편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잡아 나가고 그런 선례를 안 만들어가는 그런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막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 그 국비가 그 복지 부분에 그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비가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8천 뭐 몇백만, 재작년에 그다 작년에는 1조 뭐 3천억 정도로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세, 지방세는 8대2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지방이 60%를 하고 중앙이 40%를 합니다. 이 구조가 이거 아주 그 모순이 돼 있어서 그 지방 재정이 갈수록 그 열하고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전국의 재정 자료도 53% 되는데
아마 우리 경북은 20%가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에 의존해서 1년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 경제는 조금 회복됩니다만 구미의 전자 사업도 어렵고 또 서민 경제가 참 정말 어렵고 자영업자들 이런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복지도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지역 경제도 또 살려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이런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협조를 보면 협조를 하겠지만은 편성이 이제 엉터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가 너는 손을 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할 겁니다. 철저한 예산 심의를 해주시고 의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에 이제 방점을 둬서 중점적으로 예산 심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의장님이 이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또 수석 부의장이시고 지난 9월에 보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제 자치분권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지방분권도 강하게 이제 외치고 있고 한데, 의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지방의회 이제 수건 과제인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인사권 독립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참 맛이 짙어지만은 과거에도 우리가 지방 분권 안이 자꾸 이제 대두가 되다가 또 이래 밀리고 자꾸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우선 연방제 수준의 어떤 분권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또 하셨고 지금 이제 종합 계획안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래도 과거보다는 진일보 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에는 지방 재정을 지금 8대2를 7대3으로 하고 전국에 가서는 6대4까지 이제 목표를 그래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도 또 하겠다고 또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장 또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또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등등 많이 우리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현재 이제 로드맵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떤 분권 계획안이 정작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언제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알맹이가 좀 빠져 있어요. 2022년도가 또 늘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고 또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로서 이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사권 독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광역의회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번에 법률 개정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기초는 의회 사무처 직원 숫자가 적어요. 10몇 명 되고 이러니까 이걸 좀 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어떤 의회 사무처 직원들 직렬도 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그런 수건은 이제 좀 풀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보장, 정책 지원 인력이라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보좌 인력에 대해서도 지금 행자부 안은 의원 3명당 한 사람 정도 이제 도입할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300분인데 지금 보좌관 9명 않습니까? 인턴까지 하면 10명입니다. 국회의원은 1년 예산 한 사람당 심의하는 1조 한 2, 3천억 됩니다. 우리 광역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742분이고 비례가 한 80분 이래 되는데 한 사람당 연간 한 2,420억 정도 우리가 예산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턴이고 지원 인력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 참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걸 자꾸 사회적으로도 좀 오해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우리가 지역에서 채용을 하면 일자리도 그만큼 만들어주고 또 인력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연간 예산이 뭐 한 8억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인력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래 세고 잘못된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고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효과는 80억, 800억, 8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의원들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정책 그 지원 인력이 있으면 의원들도 그 부담이 좀 따르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자치 입법권, 뭐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우리가 그걸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번 안에는 아무래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제 선진국은 그 자기 지역의 어떤 필요로 한 부분은 스스로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삶의 질을 이제 개선 나가고 그래 하거든요. 뭐 중앙에 딱 예속을 시켜서 제재이고 뭐 자치 입법권이고 뭐 꼼짝 못하게는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은 그 지방의회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개정 안 한 지 수십 년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부회장님으로서 이제 역할이 막중해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보니까 전국에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출신은 그 대구의 배지수 부장하고 제가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15분은 몽땅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강원도 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들이 지금 의원 연수를 아직 하고 있고 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유럽, 뭐 캐나다, 뭐 이런 쪽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의원 연수를 두고 과거에는 사실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는 뭐 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평가를 그래 해주시나 고마운데. 예.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 팀은 어제 이제 들어왔고 이제 두 팀도 내일 모레 이제 연속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좀 이래 시선이 곱지는 않았죠. 외유성 논란도 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운정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우리 도의원들이 이제 두 사람인데 그걸 내가 뺐습니다. 빼고 언론인하고 이제 사회단체 하는 분들을 넣어서 6분은 완전히 심사위원들은 이제 민간으로 다 이래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지역 여행 업체를 통해서 패키지로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15명씩 모아가지고 그 행선지도 정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서울에 있는 그 전문 연수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예, 전문 연수 기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그 각 위원회별로 팀을 맞춰서 그 소관위원회 업무하고 직결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좀 배우고 느끼고 오도록 그렇게 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뭐 자비지만은 뭐 언론인들 또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함께 신청을 하면은 같이 동행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한테 언론인들 특히나 가서 본대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도를 좀 해달라. 그런 데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수를 갔다 오면 이제 연수 보고서가 뭐 동행하는 공무원들이 써가지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만 뭐 게재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써라. 아, 의원들이 직접 써라. 쓰고 또 본회의장에 이번 그 연수팀 그 위원회 뭐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해라. 네.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이제 교육 같은 게 카나다를 안 갔습니까? 그럼 카나다가 교육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카나다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왜 우리 학생들이 카나다, 밴쿠버나 이런 데 유학을 많이 가고 참 이 가족 간에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도 그분들하고 또 같이 학부형들하고 또 간담회 되어 좀 만나가지고 그런 분석도 좀 해다오. 또 그래 요청을 해놨고
연수 가는 의원님들은 자기가 분명히 그 좋은 그 벤치마킹 했는 내용들을 한 개 이상씩을 제출하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아주 정말 참 우리 도정에 바로 반영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는 지평부에까지 우리가 토스를 해줘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그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외유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좀 바꿨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의장 출마했을 때 그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그 걱정 안 하도록 진짜 해외에 나가서 한 가지로 제대로 배우고 오고 연수다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본적 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좀 믿고 응원도 해주시고 지금 뭐 해외여행 1년에 3천만 시대 아닙니까? 그래 의원들이 이걸 잘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도정 발전에도 좀 많은 기여를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뭐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그래 했는데도 뭐 부족하네 미진하네 이러면 내년에 또 보완해 또 바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뭐 주요 현장 방문하고 좋은 걸 배워와서 또 도정에 잘 접목하면 뭐 좋은 게 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장님 다음 질문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의회가 이제 과거와 달리 의원들 분포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스펙트럼이 민주당, 무소속도 있고 뭐 바른미래당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의장님께서 타 정당과의 협치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2년 동안 이런 협치를 또 잘 해나가실 것인지. 그럼 뭐 현재까지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이고 1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지만은 원 구성에 상당한 진통이 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무리 없이 사실 이래 왔는데 우리 경북도의회만의 어떤 그 전통이랄까 관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9분이지만은 몽땅 그 초선 의원님이고 그 중에 한 분만 기초를 경험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 의원님들, 무소속 의원님들, 바른미래당까지 상임위원회 배정을 본인이 일지망하는 데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재선 3선 의원이 기피하는 위원회로 달래고 이렇게 해서 또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임위원회가 이제 7개가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이 부위원장을 3분이나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달에 우리가 이달에 그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을 초선이지만은 우리가 민주당 쪽으로 할애를 해서 위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도록 했고 또 무소속도 9분이니까 이분들은 뭐 재선 3선도 있고 이러니까 뭐 상임위원장은 뭐 전체 투표를 통해서 하니까 의장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리를 주고 할 성질도 아니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재선해가지고 위원장 할 거라고 올라왔는데 그 저쪽에 조선 의원 줘야 되니까 당신은 하지 마라는 얘기들 의장으로서 그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예결위원장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를 무소속 재선 의원한테 우리가 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다. 중요한 거는 이 협치라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함께 어우르면서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 자세입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의 그 의장 후보로 이래 뽑히고 난 뒤에 그날 집에도 안 가고 내가 밤새도록 민주당 의원님 또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과 내가 전화도 하고 그 다음 날은 그 2시에 본회의장에 함께도 투표를 한데 1시 40분까지 내가 별시에서 만나가 이해를 시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다 들어와 투표를 하고 그분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41분인데 저는 53표 받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님들도 넘어갔을 수도 있죠. 저를 네. 대부분 다 찍었습니다. 찍었다. 우리 한국당 안에 경쟁자에서는 그쪽에 좀 이탈했다고 나는 본데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뭐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원내대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단끼리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중요한 협의를 하고 이래 하는데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두 분이 좀 논의를 해서 좀 해야 안 되나 하는데 문제는 그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지방의회는. 그리고 원내대표는 만들어지면 원내대표 그 정당 방도 해줘야 되고 또 인력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운영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거 전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 그 나가는 것이 좀 한계 좀 있어요. 아마 이번에 지방 분권 개헌하면서 조금 뭐 보완이 되면은 우리도 거기 따라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협치를 잘 하고 있는데 뭐 서로 뭐 각을 세우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서로 뭐 얼굴 맞대고 좋은 방안 찾아내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죠? 나와 똑같으면 그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고 뭐 타협을 하고 일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서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우리가 중앙 정치는 아니잖아요. 중앙 정치는 정권을 놓고 막 다투기도 막 이래 하는데 우리는 오직 도민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민을 행복하게 하느냐 하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대화가 되고 잘 된다. 저보고도 뭐 그런 얘기를 자꾸 우리 하는데 저는 이제 뭐 300만 도민의 소속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뭐 그런 뭐 걱정은 뭐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저는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제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서 뭐 협치를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대구 시장하고 경북지사가 전격적으로 이제 교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제 도청으로 오셨고 또 도지사님은 이제 시로 가서 일일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상생 분위기가 지금 최근 들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또 대구시 경북도 의회 간에도 이제 상생 분위기가 이제 또 무르익고 있고 뭐 이런데 의장님이 이제 시도 의회 상생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시는지? 참 환영할 만한 일이죠. 과거는 뭐 그렇게 하자고 뭐 말로는 무성했는데 어떤 실제 뭐 실행된 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이철우 지사 또 권영진 시장이 뭐 교환 근무까지 하면서 뭔가를 이제 이루어낼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고 저들도 우리 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구성이 되고 제일 먼저 대구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자. 우리 경북도의회는 전남도의회하고 한 5년째 교류를 아주 적극적으로 올해도 이제 11월 1일, 2일 갑니다. 광양 차례에서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 경북이 함께 일해 하는 모습,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래 우리 그 도민의 날 행사 때도 권영진 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동락관 오시고 이래서 참 보기가 좋았고 또 시장 지사 교환 근무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권영진 시장께 그랬어요.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사업도 함께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 첫째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대구 경북은 수도권에 그 경북 학숙이 없어요. 대구 경북 학숙이 없습니다. 호남이나 부산 저런 데는 경남 저런 데는 있는데도 더 정책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경북의 뭐 어려운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수도권에 이왕에 뭐 진학을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 하면 제가 도정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책이 받아들여서 이제 용역비도 원래 그렇다 해놨고 이런데 대구가 이제 대구의 그 학숙을 먼저 하다 보니까 좀 미온적이었는데 그날 내 권영진 시장한테 같이 해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자기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 이거 우리 그 공무원 연수원을 뭐 영덕에 지금 지으려고 지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걸 경북의 공무원 도민만 뭐 이래 사용할 것이 아니고 대구의 공무원 시민들도 같이 쓰는 걸로 공동으로 좀 하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업들을 같이 이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 경북의 농산물 또 생산품이 대구가 최고의 어떤 소비처거든요. 그리고 대구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고향이 또 경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사님이 뭐 행정통합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참 상당히 어떤 뭐 법이라든가 시도민들의 어떤 뜻을 모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대구시 의회하고도 제가 전부 의원님도 여기 오시라고 내가 초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오실 겁니다.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상생 협력할 부분, 특히나 이제 구미 그 치수원 문제 당장 이제 대구로서는 큰 현안이고 우리 경북으로서는 이제 통합 공항을 빨리 우쪽 이전에 오는 것 그것도 현안 문제고 이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또 머리를 뭐 맞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에 간 상생 협력이 더 무르익었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최근 남북 간의 교류가 많이 정상회담도 지금 이어져 왔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풍화무도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경북도의회에서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그래,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이제 이 바다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환동의 본부가 이제 포항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고, 포항에 그 영일만, 신항만, 그게 뭐 약 2조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저게 계속 적자가 되고, 그게 이제 북방 교육이 좀 중단이 되고, 남북이 경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됐는데, 내가 그 지사님하고 여기 이제 관계 공무원들한테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어떻든 우리 교류협력기금도 우리가 지금 축적이 돼 있고, 지금 앞으로는 이 해빙 무도가 되는데 그런 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안 되느냐. 강원도 또 포항시 이런 데는 우리 경북보다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자칫하면은 그 좋은 호기를 우리가 선점당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빨리 준비라고 정책을 내고 발빠르게 뭐 심지어 뭐 TF팀을 만들든지 그래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건 요구를 하고 있고 11월 7일 날 되면은 포항에서 그 한러 포럼을 합니다. 네, 한러 포럼. 네, 우리 17개 이제 우리 광역 단체장들이 다 오시고 그 러시아에는 9개 주지사 분들이 오고 이래서 이제 동북아 어떤 그 이 공동 번영을 위한 그런 뭐 포럼인데 거기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가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도 조금 더 내려가고 뭐 국비도 한 1억 정도 이번에 예기치 않았는데 하여튼 받았어요. 그래가 문제는 이제 VIP가 이제 참석이 돼야 이 행사가 그 푸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했는 사업이거든 이게. 그럼 뭐 VIP가 참석해주면 더 모양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네, 제가 혼자 아직 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내년의 연수는 우리 그 북방 교육 시대를 좀 대비하고 남북 뭐 통일 시대를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 미리 통일했는 독일이나 또 이 러시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뭐 테마를 그렇게 잡아서 세계위원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좀 그래 가는 거 안 괜찮냐 하고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는데 그거는 뭐 세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발빠르게 과연 독일은 통일 전후가 어떻는지 서독과 동독의 어떤 그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갭이 좁혀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예상되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을 보는 게 좋죠. 뭐 30몇 대 1 아닙니까? 경제력이.
독일하고 서독, 동독이 100대 70 정도 돼가 지금 100대 한 95 정도 이제 서서히 맞춰지는데 그 갈등이 엄청났거든요. 그런 걸 또 우리가 가서 미리 살펴보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통합을 해냈는지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러시아 우리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 철도 이게 그 부산에서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영덕까지 철도가 되는데 영덕 3천은 끊겼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영덕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또 이 3천까지 또 끊겨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 좀 보고 그 연결해서 앞으로 뭐 쭉 원산으로 해서 뭐 블라디보스토크 이리쿠 축구로 해서 모스크바 유럽으로까지 이게 다 연결돼서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도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통일이 되었을 때 교육이 열렸을 때 우리 경북은 어떤 부분에 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보고 느끼고 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독일, 러시아 통일을 먼저 했던 나라들을 이제 그죠? 그쪽 했던 거를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 경북도에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 50여 분을 걸쳐서 장기간에 이제 대담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6월 13일 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 경북도의회가 이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그 변화들을 모색을 하고 또 실제 행동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집행부와 또 함께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또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집행부 또 교육청을 이제 견제를 하고 감시할 것은 분명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의회 또 의원님들이 어떤 그 공부를 좀 제대로 이렇게 시켜서 어떤 그 의원님들이 어떤 그 업무 수행에 어떤 그 질적 향상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도 또 동시에 합니다. 또 따라서 지금은 다당제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내부의 어떤 그 소통, 협치 이 부분에도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을 하고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300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변신을 깨우고 있는 우리 그 의회를 잘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장경식 경상북도의 의장님을 모시고 취임 100일 동안 소회, 앞으로 또 향후 2년간 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경북도 이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도의 더 큰 역할과 기대가 됩니다. 또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도의회가 되어서 더욱 더 큰 도민에게 다가가 성장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